어제 저녁 서울 도심에서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관이 사제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총격범 성병대는 전과 7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견된 것까지 포함하면 사제총 무려 17정 등 살상용 무기를 다수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이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이 성병대라는 인간, 이 사람은 그 특수 강간 등 전과 7범이라고요. 네, 전과 7범입니다. 2000년도 4월 달에 그 공범과 함께 남의 집에 침입을 해서 그다음에 그 23세 된 여성을 특수 강간을 했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03년도에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2000년도에 이 특수 강간 더군다나 그 유해화학 물질 흡입을 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출소를 한 사안이에요. 뭐 그 당시에 그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리고 나서 2003년도에 집행유예를 받고 나와서 다시 미성년 여자 청소년을 또 강간을 합니다. 아하. 이런 상태에서 구속이 됐다가 결국은 2년 6월에 집행유예하고 그다음에 징역 5년을 받아서 7년 6월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도관을 샤프로 찌르거나 또 주먹으로 때리거나 그다음에 동료 재수자들에게 내가 먹는 음식에 유해물질을 넣었다 또 그 모함을 해서 또 무고로 처벌을 받기도 하는 이런 형태인데 결국은 9년 6개월간의 그 실형을 살고 나온 그런 2012년 2월 달에 출소를 한 사람이죠. 예. 자, 출소한 뒤에도 그 뭐 일종의 피해 망상 또는 자포자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SNS에 뭐 이런 글들을 올렸다고 합니다. 뭐 성병대가 쓴 글입니다. 40대 중반의 실업자의 가난뱅이고 거기다가 국민 왕따다. 이 정도면 실패한 인생의 전형적 표본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실업자의 가난뱅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전과 7범은 왜 본인은 생각 못합니까? 앞으로 나는 2, 3일 안에 경찰과 충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경찰한 X이더라도 더 죽이고 가는, 이게 읽기도 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범행을 예고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페이스북 본인의 SNS 계정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며칠 전이었죠. 경찰관에 대해서 이 복수심 이런 걸 이제 불태운 건데 경찰을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 하고 가겠다 이제 이런 형태. 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그 반성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걸 처벌한 경찰 그다음에 법원, 그다음에 또 자기를 그 보호장치, 전자발찌 부착을 해서 관리를 하는 이 법무관들, 교도관들 이런 사람들을 향한 어떤 복수심 이런 게 지금 내재되어 있는데 그 행위는 또 이런 겁니다. 본인이 현재 그 마땅한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고 SNS 계정에 이게 올렸죠. 뭐 9천여 원 상당밖에 없다. 나는 뭐 사회적 어떤 그 낙오자다 이런 형태. 그런데 문제는 또 가대망상 증상이라든가 피해망상 증세가 있었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독도를 침략하는 그걸 맨 먼저 내가 간파한 사람이다. 또 뭐 친일 경찰이 또 자기를 통제되지 않는 방에다가 다른 시신을 넣어서 자기를 살인범으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다. 이제 이런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태의 글도 올렸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 증세도 자기 탓이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이제 검거 당시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방탄조끼는 저건 어디서 구했을까요? 네, 그 서바이벌 게임 하는데 보면 방탄조끼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겁니까? 지금? 네, 바로 그겁니다. 그걸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서바이벌 할 때 게임할 때 입는 방탄복을 입고 있었다라는 측면은 아마 본인이 17정의 사제총을 만들어서 예. 정말 경찰관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래 이 다툼이 있었던 67세 된 한 건물에 살던 주차 문제로 시비 된 남성을 총을 쏘고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총이 안 맞으니까 결국 도끼로 머리를 가격해서 상처를 입혔는데 이 상황이 끝나면은 무차별적으로 묻지마 범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분석이기 때문에 정말 팀장님, 썸뜩합니다. 저 화면으로 봐서는요. 네. 저 서바이벌 경기할 때 입는 방탄복치고는 좀 두껍고 뭐 그런 얘기도 지금 아직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 부분은 본인이 직접 만든 것 같진 않거든요. 예. 어디서 사용을 하는 걸 구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저 상황을 보면 사전에 범행을 충분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문제는 이제 김창호 경위 네, 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에 맞아 숨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네. 해주시죠. 사실 안타까운 게 지금 67세 된 사람을 폭력을 행사하니까 결국 그 주민 신고가 어떤 거였냐면 112로 폭행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출동을 할 때 외근 경찰관들이 방탄복이나 방검복을 입는 게 원칙이지만 사실 폭행 신고까지 이 방탄복이나 방검복 입고 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동을 했는데 결국은 이 성병대가 쏜 쇠사슬 총에 의해서 왼쪽 어깨가 폐까지 간통을 하는 이런 형태로 사망을 했는데 너무 안타깝고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일반적인 신고도 아마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년이 6년 남은 아주 베테랑 경찰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54세 된 경찰관이 만 60세 정년퇴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62년도 충청북도 출생이고 현재 아이가 의경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아들이. 그런데 그 27회에 걸친 국무총리 표창 등 27회에 대한 표창도 받고 있고 그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모범 공무원이다. 팀워크 형성도 잘하는 이런 사람인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경찰관을 숨지게 한 그 사제총이 도대체 아니 저런 조악한 총이 어떻게 사람을 살상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위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총격범 성병대가 사용한 총이었습니다. 딱 봐도 조악하죠. 나무와 철제 파이프를 은박 테이프로 둘둘 말아 만든 건데요. 하지만 근거리에선 살상력이 엄청났습니다. 이 사제총의 위력은 얼마나 될까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사제총을 만드는 방법, 사제총의 위력을 보여주는 동영상 수천만 개가 검색됐습니다. 직접 보시면 충격적입니다. 테이프와 못, 메모지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로 만든 총인데요. 그 위력은 무척 놀랍습니다. 유리컵이 산산조각 나고 나무도 쉽게 뚫어버립니다. 콘크리트 벽까지 뚫을 정도입니다. 이번에도 이 청년이 직접 집에서 만든 총이라는데요. 한번 보시죠. 큰 굉음과 함께 발사된 총, 하얀 연기까지 내뿜을 정도로 화력이 강력합니다. 단단한 쇠로 만들어진 목표물을 살펴보니 여러 개의 구멍이 난 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마 방송에는 내보낼 수 없었지만 인터넷에는 더 위협적인 사제총도 많았습니다. 살상도 가능한 수준이겠다 싶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도 총기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은데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넷에 유튜브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저런 사제총 네. 제조 기술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이제 현재는 불가항력적인 요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총기를 만들겠다라고 구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죠. 예.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모아서 결국 사제총기를 만드는 건데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다만 지금 총포 도검 하향류 단속법을 개정을 해서 인터넷에 도면 설계나 방법을 올리는 것만 가지고도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하는 예. 이런 형태지만 사실 별로 무의미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암암리에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범죄 이용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2011년도부터 5년간 총기 재료라든가 모의총기 들어온 게 791정인데요. 예. 실제 총기가 69정이 압수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그 특정 지역을 제가 지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3개 지역에 가면은 100만 원, 항구 지역이거든요. 100만 원 정도면 실제 실탄과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물론 해당 관서에서 굉장히 사전적 예방 조치하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암암리에 밀거래되는 게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 이제 이태롭다라고 하는데 지금 총기 안전지대, 총기 청정국에서도 이제는 벗어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나 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취한 부서뿐만이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 모두 합동으로 총기 제작이라든가 유통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